자, 안녕하세요. 속이 뻥 뚫리는 부동산. 저는 10년 후 이곳은 제2의 강남이 된다. 저자 이승훈 소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 제2의 강남이 될 지역을 찾아서 이제 지역 분석을 좀 해드릴 예정인데, 제2의 강남 하게 되면 어디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의견이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이 용산을 꼽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2의 강남으로서 용산구를 먼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용산구가 제2의 강남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손꼽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저는 입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발 호재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물론 개발 호재 많은 것들이 용산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맞지만 무엇보다도 입지가 워낙에 좋죠. 서울의 정중앙에 있습니다. 특히나 그렇게 입지가 좋은 상태에서 미군 기지가 이전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근 한 50년 가까이 개발을 하지 못했었죠. 그런 것들이 2000년대 넘어서면서부터 슬슬 개발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이제 용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지를 하게 되고 가격이 높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발할 것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용산의 가격 상승은 이제부터 시작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가격이 이미 많이 올랐죠. 그러면 추가적으로 개발이 돼서 더 멋지게 인프라 개선이라든가 개발이 되었을 때 용산의 가치는 더 극대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용산을 여러 가지로 한번 나눠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역별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용산에 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큰 장점인 입지와 더불어서 한강변에 접돼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직주 근접성, 우리나라 서울시의 3핵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권과 도심권, 영등포, 여의도권을 어디든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사실 강남에서 여의도까지 이동하려면 차로 한참 이동해야 될 걸로 느껴지잖아요. 근데 실제 용산에서는 한남대교를 건너면 바로 강남에 진입을 하고요. 원효대교를 건너게 되면 바로 여의도로 진입을 하죠. 그 다음에 위쪽으로는 서울역을 건너가면 바로 중구 도심권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은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3핵 중에 하나는 아니지만 3핵보다 더 중요한 그 3핵 정중앙에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우리가 용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역이 있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지역은 이제 동부이촌동이 되겠죠. 전통의 이제 부촌이다라고 얘기들을 하는데, 특히 이제 최근에 이쪽 일대에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게 되면서 재건축을 하나둘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것은 이제 우리 레미안 첼리투스라고 하는 아파트가 56층의 위용을 자랑하면서 3개 동으로 완성이 되었는데요. 그 가격이 지금 현재 35억 이상을 호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한강 뷰 유무에 따라서 거의 10억 가까이 호가가 차이 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30억이 넘는 그런 가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에 여기가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어마어마한 가격으로 형성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미 많은 분들이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재건축이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아무래도 속도에서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이 타이밍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축 같은 것들이 신축 트렌드가 강해지게 되면서 신축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은 신축만큼 가격이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국도 영향을 미쳤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다시 회복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지금 신축 가격만큼 못 오른 그 재건축의 가격은 그만큼 내재 가치 대비해서 가격이 좀 낮은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를 고민하면서 투자를 해야겠죠. 우리가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높고 그 다음에 전세 가격이 낮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장기 투자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기회비용도 따져야 되고 좀 고민해야 될 것들이 많겠지만, 대체적으로 서울에 있는 신축이 너무나 귀한 상태고 향후의 미래의 신축이라고 할 수 있는 재건축에 대한 가치는 사실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사람들이 누구나 선호하는 용산 지역의 한강뷰를 가진 재건축 아파트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엄청나게 금액 상승이 될 걸로 기대가 되는 모습입니다. 바로 건너편 쪽, 용산의 건너편 쪽에 반포가 지금 평당 1억 원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한강 뷰가 되는 아파트들은 이미 1억 원을 돌파를 했고, 향후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들은 그 이상의 가격이 형성될 걸로 시장에서 점쳐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일부분만 따라가더라도 80~90%만 따라가더라도 용산도 거의 1억 시대가 도래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동부이촌동에 여러 가지 많은 그 가치들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외에 이제 재개발 지역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용산의 재개발 지역은 이제 한남 뉴타운이 있죠. 용산의 유일한 뉴타운이 되는데 한남 뉴타운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게 되면 5가지 구역이 있습니다. 1구역부터 5구역까지 나눠져 있는데 그중에 1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가 됐습니다. 이태원로랑 접해 있기 때문에 상업지랑 연계되는 부분들 때문에 해제가 됐고 2, 3, 4, 5구역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중에서 이제 3구역 같은 경우가 가장 세대수가 많고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인지도가 높은데요. 속도도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가 이제 지역 구역별로 이제 살펴봐야겠습니다만 한강뷰가 가능하고 그리고 대체적으로 이 주변 일대, 한남 뉴타운 주변 일대에 형성된 지역의 아파트라든가 주택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한남 뉴타운 주변에 동부이촌동, 그 다음에 80만 평의 우리 센트럴파크가 있고요. 위쪽에 이태원, 고급 주택가가 있고 오른쪽에 나인원 한남이라든가 아니면 유엔빌리지라든가 한남 더힐 같은 정말 고가의 주택들이 질비한 곳의 한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남 뉴타운이 개발됐을 경우 굉장히 가격이 높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겠고요. 물론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만 일대가 그 한남 뉴타운 일대가 고급 주거타운이 형성돼 있는 모습 때문에 아파트로 변모했을 때 상당히 높은 가격이 예상된다라고 생각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자, 가격이 뭐 예년에 비해서 거의 10억 가까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가보시게 되면 매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도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매물이 나오지 않는 걸로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현금이 거의 10억 가까이 소요되는 곳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겠지만 한남 뉴타운 관심을 두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부이촌동 건너편 쪽에 서부이촌동 가보겠습니다. 서부이촌동은 사실은 예전에 동부이촌동에 비해서는 굉장히 주목받지 못하는 동네였는데요. 바로 뒤쪽에 국제업무지구가 개발되게 되면 바로 연접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제업무지구와 연계성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아직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2000년대 중후반에 진행하다가 사실은 여러 가지 위기, 세계금융위기 속에서 무산되었고 지금은 추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장기 미집행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장기 플랜을 갖고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얻는 것이 바로 서부이촌동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지금 상당히 많이 높아진 모습입니다. 이곳 같은 거는 업무지구가 언제쯤 되느냐에 따라서 투자의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눈여겨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지역으로 효창동, 용문동, 원효로, 한강로 다양한 곳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소액 투자로 하는 빌라, 갭 투자가 많이 성행하는 곳입니다. 실제로 개발이 될지 여부는 사실 불투명하긴 합니다만 여전히 사람들이 용산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들어가고 있는 곳이고요. 다른 용산, 한남 뉴타운, 동부이촌동 것들이 보통 10억대 이상의 굉장히 높은 금액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소액으로 용산을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이 이런 지역에 있는 빌라를 많이 투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개발이 될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만약에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나게 투자에 대한 성공을 하시는 거고요. 다만 장기간의 장기 플랜을 좀 갖고 투자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개발이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유명한 곳들은 너무 비싸고 이런 지역에서는 내가 투자할 만하니까 그런 잠재적 수요자들이 계속 몰려들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후암동 쪽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분화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개발이 되는 후암동 쪽이 있고 개발이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자, 서울역 라인 쪽에 있는 도로에 접한 부분이 이제 개발이 되는 그런 후암동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남산 쪽에 붙어 있는 후암동은 개발이 되지 않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정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는데 사실 후암동 쪽이 개발된다라는 얘기만 듣고 현지에 가서 아무거나 막 사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개발지에 있는 건 투자도 되지만 개발지가 아닌 것은 뭐 개발이 된다라는 전제하에 투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뭐 사실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면서 투자가 아닌데 싸네 하면서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유념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 가까운 쪽에 붙어 있는 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연유로 가격이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은 남산이 접해 있기 때문에 사실 층고 제한이 있죠. 정책적으로 규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고층으로 지을 수가 없고 고층으로 지을 수가 없다면 사업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실은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용산이라는 곳은 제2의 강남이 될 만한 잠재력이 매우 큰 곳이다. 입지가 좋고 개발 호재가 무궁무진하며 직주 근접성이 뛰어나고 한강변에 접해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외에도 그 용산을 설명할 단어들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유념할 점은 그럼 무조건 용산을 투자해야 되느냐? 그것은 아닐 것 같고요. 용산을 투자함에 있어서는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은 장기 플랜을 갖고 투자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투자 금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고요. 또 하나는 용산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언제가 될지는 사실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개발이 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제2의 강남 내지는 강남을 능가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전문가분도 있지만 개발이 언제가 될지는 불투명하기 때문에 장기 긴 호흡을 갖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용산에 대해서 지역별로 살펴봤는데요. 내 자금에 맞는 그리고 여유 자금이 장기간 투자할 수 있는 곳이라면 용산 쪽에 투자하시게 되면 향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용산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